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느로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95쪽입니다. 1. 역사 속 생활 모습.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조선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첫째, 농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농업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조선시대 여가 생활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여가 생활을 누리고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농경 체험 모습이죠. 농사가 생활의 중심이었던 우리 조상들은 여가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에요. 조선시대의 생활 모습. 조선시대에 이르러 농업은 크게 발전했다. 세종 때 우리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추국이죠. 추국이는 비가 온 양을 재는 과학기구예요. 그래서 비의 양을 측정해서 농사에 도움이 되었다.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재어서 농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거죠. 세종대왕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추구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농사 실정에 맞도록 만들어진 달력도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의 농사 실정에 맞도록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24절기를 표기했다. 밑에 보면 추구기가 있죠. 비가 온 양을 재는 추구기. 그 다음에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을 적은 책을 역서라고 하는데요. 역법이라고도 하고 칠정산이라는 이런 역법서를 만들어내서 이 칠정산을 기본으로 해서 달력을 만든 거죠. 24절기를 표시하는 농업 중심의 생활 모습은 세시 음식 그리고 풍속을 만들어냈다.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죠. 이때 만들어진 세시 음식, 그 다음에 풍속이 설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이런 세시 음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짓날 팥죽 먹고 이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풍속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계절에 맞게 명절을 지내며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겼다. 설날을 비롯해서 정월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금까지도 전해오죠. 정월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네, 이때 만들어진 이런 풍속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 사이에 마을 제사를 지내죠. 마을 제사를 지내서 마을이 편안하도록 안녕과 그 다음에 그 마을의 개인들의 행복을 빌기도 했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마을 일을 의논했대요. 마을 일을 의논했다.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부터 설날에서부터 보름 사이에 15일 동안이죠. 이 15일 사이에 마을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다음 풍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민속놀이를 즐겼는데 곶싸움놀이, 그 다음에 연날리기, 강강술래, 씨름 등을 하며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렸다. 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어릴 때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죠? 저도 시골이라서 기억나거든요. 그 다음에 단오날 창포 이렇게 머리에 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농사 일을 할 때는 농요 또는 노동요라고 하기도 해요. 농사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힘이 훨씬 덜 들었겠죠. 그래서 농요를 부르며 즐겼고 특히 모내기나 김매기처럼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둘의
품앗이로 힘을 들기도 했다. 두레라는 것은 마을이 전체가 돌아가면서 집집 돌아가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단체로. 이게 두레고, 품앗이는 개인별로 오늘은 옆집 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 일을 해주고, 내일은 우리가 옆집 일을 해주고, 이것을 품앗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의 여가 생활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는 어떤 놀이를 하고 지냈는지 여가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유교 영향으로 유교 중심 국가였죠. 고려가 불교 중심 국가였다면 조선은 유교 중심 국가였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영향으로 여가 생활에서도 신분, 남녀의 구별이 뚜렷했다. 유교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아주 뚜렷했죠. 그리고 남자, 여자를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남자들은 글 공부를 하면서 시집기, 활쏘기, 바둑, 장기 등의 놀이를 즐겼다. 이런 여가 생활을 했고, 특히 관리가 되고 싶은 바람을 담은 성경도 놀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양반 남자들이니까 앞으로 공부를 해서 과거에 합격을 해서 양반이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 공부를 하는 이런 관리가 되고 싶은 바람을 담아서 성경도 놀이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양반집 여자들은 책 읽고 수놓고 그림 그리고 투호 알죠? 이렇게 화살 같은 거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 투호를 하거나 시를 지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 다음에 평민입니다. 일반 평민들이 즐긴 놀이에는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많았어요. 하는 것이 많았고 즐기면서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자 했다. 평민들이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서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놀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도 했다. 평민 남자들은 농사일을 주로 했어요. 농사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여가 생활로는 씨름, 윷놀이, 고누 등으로 여가를 즐겼다. 한편 평민 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짜기를 했어요. 배를 짜고 소일거리를 했다. 옷감을 짠 거죠. 삼배, 옷이 이런 거. 밑에 그림을 보면 김홍도 화가인데요. 그 당시 서민들의 생활 모습, 여가 생활 모습이죠. 실험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김중건의 무녀 신축 이런 그 당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그림이죠.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농업 중심의 생활 모습은 세시 음식과 풍속을 만들어냈다. 맞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세시 음식 풍속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 다음 마을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을 빌며 마을 제사를 지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가 생활에서 남녀 구별이 뚜렷했죠. 없었던 게 아니죠. 조선시대는 유교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남녀의 구별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이 뚜렷했기 때문에 없었다는 틀렸죠. 그 다음 양반집 여자들이 실험했을까요? 거기다가 양반 여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조선시대 평민 남자들이 즐기던 놀이를 골라봅시다.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글 공부를 못했는데 이거는 관리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놀이죠. 그 다음에 수놓기는 여자들이 했죠. 그래서 실험이죠. 남자들은 실험을 했다. 그 다음 3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써봅시다. 둘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모내기나 김매기, 풀 뽑는 걸 김매기라 그러죠. 농사를 지을 때 서로 도우며 힘을 들었다. 서로 도와주는 것. 마을이 돌아가면서 일을
돌아가면서 해주는 것, 단체로, 공동체로, 그건 두레였고, 개인적으로 서로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너희 집,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품앗이라고 했죠. 품앗이. 이렇게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두레와 품앗이를 통해서. 그 다음, 네, 99쪽이죠.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여기서 삼국이라고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말하죠.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뉜 신분제 사회였어요. 신분제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 고려 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발달했고, 네, 고려는 불교 중심 국가였습니다. 목화가 재배되어 문익점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붓뚜껑에다가 몰래 감춰와서 퍼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문익점이라는 분이 목화씨를 숨겨와서 목화가 재배되어서 널리 보급시켰어요. 3번, 농업 중심의 생활 모습은 세시 음식과 풍속을 만들어냈다. 다음에 마을 제사를 지내서 마을의 안녕을 빌었고 개인의 행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 모내기나 김매기처럼 힘이 많이 필요할 때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둘의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해주는 것. 마을 사람들이. 그 다음에 품앗이는 개인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앗이가 이루어져서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고려가 불교 중심 국가였다면 조선은 유교 중심 국가였죠. 유교의 영향으로 여가 생활에서도 신분, 남녀의 구별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뚜렷한 신분제도, 그 다음에 남자, 여자도 아주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하는 놀이, 여자가 하는 놀이가 딱 구분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선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